정부가 기존에 비해서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여러 방향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실패라기보다 오히려 시장의 실패라고 하는 성격이 더 강하죠. 이 두 주제 지금부터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짚어봤던 추 장관, 윤 총장 갈등 못지않게 부동산 민심도 현 정부에는 꽤 중요할 겁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후 후임으로 내정된 변창흠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그래서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오늘 청문회 준비차 출근하는 변 후보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공급 확대에 대한 또 신호를 확실히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뭐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있으신 건가요? 네, 구체적인 방안은 뭐 아직은 있는 건 아니지만 현재 정부가 기존에 비해서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여러 방향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진행할 수 있도록 공급 확대에 의해서 뭐 재건축 재개발 이쪽을 전혀 고려하시지 않고 규제 완화 부분 여러 가지 다 검토할 보겠습니다. 오늘 저 인터뷰로 모든 걸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장해찬 변호사님, 지금 24번 정책이 나왔고, 이제 후임 장관 내정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도, 왜 계속 이 김현미 장관 시즌2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저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사실 고위공직자나 장관들 인사청문회 할 때, 청문회 때 하는 말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해당 당사자가 지난 수년의 세월 동안 활동하면서 해왔던 발언을 근거로 이 사람의 성향을 판단할 것인가. 당연히 후자여야겠죠. 이 청문회와 무관하게 본인이 시민사회나 또는 학계, 관료사회에서 활동하면서 했던 발언들이 진짜 소신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뭐 공급 확대 사인을 주겠다는 장관 후보자로 임명이 되고 청문회를 대비하면서 하는 말보다는 이 변창흠 후보자가 학계에 있으면서 또는 관료사회에 있으면서 했던 말 돌아보면요. 공급이 부족한 게 절대 아니다. 주택이 모자란 게 아닌데 심리 때문이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건 일부 유튜버나 이 부동산 카페, 커뮤니티 때문이다. 이런 발언이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뭐 공공주택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김현미 장관 또 그 뒤에 있는 김수현 전 정책실장의 규제를 강화하고 공급은 이미 충분하니까 공급을 푸는 방식은 아니다라는 게 수년간의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언론 보도로 다 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무슨 말을 하는 거와는 무관하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그대로 갈 것이라고 보여지고 특히나 서울 같은 도심에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뉴타운이나 재개발, 재건축 등이 완화되어야 되는데 변 후보자의 소신은 도시 재생입니다. 이 옛날 마을들을 그대로 두고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생하는 방향으로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공급 확대하는 상당히 무관하지 않겠냐는 그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김현미 장관보다 더 센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변 후보자의 과거 발언 때문입니다. 저희가 영상을 모아봤습니다. 아마 심리적인 요소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족하다는 인식이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데 그런 원인이 되지 않나. 저는 이제 중상 이상은 된다 생각합니다. 중상. 그러면 최근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새 정부 비교할 때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몇 등 정도? 그 세 비교하면 그래도 지금 정부가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정책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그 결과가 나와 있는데 좀 보셨죠?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갖지 못한 분들 또 가질 분들의 상실감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치관이 중요하잖아요. 그 국토부 장관이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떤 상황인식을 보고 있는지. 구장 차장. 네. 13년 전 논문 가운데는 부동산 시세 차익을 사회에서 환수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기조 자체가 틀렸다고 보는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이 집값과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 그래서 더 많은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도록 하겠다. 정책 방향이 틀렸다라고 지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 방향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투기 수요를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
지금 억제 실패해서 계속 이 뛰는 부동산 값을 잡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 부동산 값을 잡지 못한 데다가 최근에는 다시 전세값 대란까지 좀 촉발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투기 수요를 억제에 실패하다 보니까 공급 확대는 미처 따라오지 못하고 투기 수요만 잘못 자극을 해서 지금 현재 이런 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과거의 저런 소신을 일관되게 지금 문재인 정부는 1년 4개월 정도 임기가 남아있는데 예. 그 기간 동안 과연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시장 상황에 맞게 재편해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상당히 좀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상호 부대변인. 네. 뭐 사회에서 환수해야 된다. 뭐 다소 급진적이다는 야당의 지적도 있는데 이것 말고도 수십만 명 회원 거느린 온라인 사이트가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을 뭐 온라인 사이트에서 또 이거에 대해서 또 댓글들이 막 달리고 있고. 예, 그 사실은 그 온라인 사이트에서 과거에 허위 매물 정보라든가 거래 질서를 혼란시킬 만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부동산 정책에 관련해 가지고 선제적으로 전혀 근거 없이 또 놔두는 위험 비어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시장에서 시장 교란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보면은 주식 시장에서도 가짜 정보, 허위 정보들 같은 것들을 조직적으로 유포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런 주식보다도 더 굉장히 큰 자산이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는 주택 하나가 그 주요 자산의 전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허위 정보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어떤 제어나 제한 없이 유포되면서 그걸로 인해서 시장이 교란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일부에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그걸 전반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다 때문에 부동산이 이렇게 됐다라고 할 수 없는 그럼요. 그거는 아니죠. 당연히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어찌됐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렇게 문제 있는 부분은 딱 그 부분을 찝어내서 정확하게 법적 대응을 한다거나 아니면 규제 제도를 만든다거나 그럴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변창 후보자의 과거 발언 저 하나씩 짚어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제일 눈에떴던 부분은 이현정 의원님. 네. 여기 고령자의 보수정당 지지율이 높은 건 주택 자산 가치를 보수정당이 올릴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과거에 뭐 10년 전쯤인가요? 이 김수현 전 정책실장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뭔가 지금의 주무부처 장관들과 부동산 정책을 만든 사람들의 상황식 아닌가라는 비판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창흠 후보자의 논리에 따르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 고령자들은 부동산 가치를 높은 정당에 지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고령자들은 이 문재인 정부 지지해야죠. 노무현 정부 지지해야죠. 왜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집값이 이렇게 상승한, 폭발적으로 상승한 정권 어느 정권입니까? 노무현 정부 때 폭발적으로 상승했죠.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집값 그렇게 올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지금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변창흠 지금 후보자의 논리에 따르면 당연히 그러면 고령자들은 지금 여당을 지지해 맞지 않나요? 저는 이게 논리 자체가 기본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동산 문제를 정치적인 성향의 어떤 그런 걸로 바라보니까 자꾸 정책을 강남 때려잡아야 된다, 강남화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만 보기 때문에 정책이 실패한 거예요. 지금 변창흠, 김수현 이분들이 주택 문제를 정치적인 이념의 문제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주택 문제는 시장의 문제이고 이 시장의 문제를 정부가 적절히 어떻게 개입을 해서 시장에 어떤 잘 흐름을 만들 것이냐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주택은 강남 이런 것들을 정치적인 이념 성향으로 잣대로 하다 보니까 결국 이 상태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올해 부동산 시장을 뒤흔든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변 후보자 역시 여러 차례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거 발언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은 서민들을 위한 법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임차인을 위한 법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보호하려고 만든 법이니까 당연히 약자인 보호를 위해서 만든 법이고 그렇습니다. 임대료 인상을 목적으로 2년 만에 사람을 나가게 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한 기간 동안 살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러니까 4년이든 6년이든. 저희가 변창흠 후보자의 부동산을 바라보는 인식, 과거 발언을 통해서 하나하나 짚고 있는데 본인 얘기도 안 짚어볼 수가 없어요. 장현철 평론가님. 근데 뭐 서초동 방배동에 집이 있을 수 있고 본인은 뭐 실거주 할 수 있는데 문제가 왜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본인의 저서에서
강남에 집중된 현상은 옳지 않다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강남에 사려는 현상을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LH공사 사장이었잖아요. 본사가 경남 진주에 있습니다. 그럼 이분 말대로 강남 방배동을 벗어나서 진주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가를 매매하지 않고 방배동의 집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만 왜 강남에 살려고 하느냐, 강남 집중되는 거 옳지 않다. 그러니까 장하성 중국 대사가 과거에 조중 대사가 내가 강남 살아봐서 아는데 모든 국민이 강남 살 필요 없다고 했던 발언과 상당히 비슷한, 내가 아니라 남만 지적하는 그런 태도가 아닌가 싶고요. 예. 이 방배동 아파트 같은 경우도 5억 9천만 원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데 물론 최근에 실거래가 없기 때문에 공시가격 기준으로 신고했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인근에 있는 똑같은 평형의 아파트가 올해 10월에 18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어요. 아하. 물론 이 변 후보자의 아파트가 인근 아파트보다는 조금 시세가 낮을 것이라는 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관측이 있습니다만 예. 최소 실거래가가 15억 이상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낮게 재산 신고를 한 것, 그리고 본인은 강남 살면서 다른 사람들 향해서 강남 문제가 있다. 사실 이사를 가야 될 분은 진주에 본사가 있는 LH공사 사장이셨으면 예. 당연히 진주로 가셨어야죠. 이런 말과 행동이 다른 부분들 때문에 야당에서 적극 검증을 하겠다, 공세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저희 뉴스탑탄 말미에 속보 하나가 들어왔는데 한번 같이 만나볼까요? 아하. 전국 법관 대표회의 판사문건 안건이 올라갔다라는 속보까지 저희가 조금 전에 전해드렸었는데 이 판사문건 대응 안건이 최종적으로 부결이 됐습니다. 하나가 더 있나요? 예. 법관회의 내부의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한다. 다시 앞에 걸로 좀 돌아와 볼까요? 이현정 의원. 네. 부결이 됐다. 네. 어떤 의미라고 저희가 봐야 돼요? 일단 이제 일선 판사들의 좀 반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사전에 어떤 면에서 보면 안건으로 안 된 사안이 즉흥적으로 현장에서 채택이 됐냐는 문제제기와 함께 또 하나의 문제는 사실 이 문제는 지금 현재 법적인 어떤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이 행정부문의 판단이 일단 1차적으로 있었고, 자, 그런 상황에서 법관 대표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 경우에 실제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아마 판사들의 공통적인 고민이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 문제가 불법 사찰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추장관. 그렇죠. 추장관 측에서. 예. 근데 불법을 했다라는 게 명확하게 도청이나 미행이나 계좌 추적이나 이런 걸 했다는 게 드러나질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판사분들이 이런 것만 가지고 이것이 자체가 어떤 판사의 어떤 일을 침해했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또 현재 이 문제가 굉장히 정적인 쟁점인 만큼 그렇죠. 판사회가 뭔 결론을 내렸을 경우에 누구 편을 든다라는 오해를 살 수가 있다. 아마 그런 점들이 부결되는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윤 총장 손을 들어줬다, 추장관 손을 들지 않았다, 이렇게 재단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일단 판사문건 대응 안건을 최종적으로 부결했다는 속보까지 저희가 전해드렸었습니다. 다시 변창 후보자 얘기를 잠시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당에서는 이 변창 후보자에 대한 기대감이 꽤 큰 듯합니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오늘 집값 못 잡는 건 정책 실패가 아니라 시장의 실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LH공사 사장을 역임하면서 현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핵심적으로 관여해 왔기 때문에 정책 기조는 일관되게 유지될 것이다. 이 정책의 실패라기보다 오히려 시장의 실패라고 하는 성격이 더 강하죠. 정부는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한 번도 편 적이 없고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을 펴왔는데. 구정 차장. 네. 국토위 소속의 진성준 의원이 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책 실패가 아닌 시장의 실패다. 그러니까 글쎄요, 지금 우리 잘못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겁니까? 네. 적어도 이제 변명에 불과하고요. 실제로 정부 정책은 의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정책 실행에 따른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라고 국민들이 느끼는 이유는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정책을 폈다라고 그걸 의심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다양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는 집값과 뛰는 전세값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또 비판 여론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원리에 맡긴다 하더라도 시장 원리라는 것은 자칫 탐욕이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을 통해서 적절하게 관리해서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인데 이건 시장의 실패다. 정부는 정책이 실패한 거 아니다. 이렇게 발뺌을 하기 시작한다라면 어느 누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어느 국민이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어떤 정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는가를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이 뛰는 집값과 전세값을 잡을 수 있을지 대안을 내놓아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김현미 장관 후임의 변창흠 후보자에 대한 관심 당연히 부동산 주무부처 장관이기 때문에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식 여기까지고요.